자,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토요일입니다. 그죠? 토요일은 또 이제 특강 시간이죠. 유료 특강 시간이니까. 유료 특강인데, 도강을 하면 대머리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특강비는 지난해와 똑같은 2만원 특강비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그 강의는 연초니까, 올해 장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올해 시장은, 리프티, 피프티 장세. 그러니까 시장은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반등을 주는데 이 반등 주는 장세 부분과 연동을 또 시키는 그런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올해는 리프티, 피프티 장세이기 때문에 과거에 실적이 안 좋았을 때 또 시장이 좋았을 때 어떤 종목들을 못 갔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왜 올해가 중요하고 올해가 돈 벌기 쉽고 또 올해가 주가가 좋은 주식은 상당히 급등을 하는지를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쳐 오면서 그죠? 또 그런 종목에 접근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쭉 좀 말씀드릴 테니까 시장 지난해는 이것저것 다 죽는 장이에요. 그러나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 리프티, 피프티 장세. 거기에 이제 우리 셀트리온이 포함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셀트리온이 거기서 예외돼버리고 소외돼버리면, 그럼 제가 이 강의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실적 좋은 기업들, 이런 부분들도 몇 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바이오는 시간이 되면은 이번에 하고,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그죠? 어차피 제가 1월, 2월 정도까지는 토요일 날 강의를 할 테니까, 그때 한번 또 차근차근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행히 이제 미국 시장이, 어쨌든 주말에 상승을 해줘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저도 참 어젯밤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나스닥이, 그죠? 다우가 쭉, 큰일 날 뻔했어, 그죠? 근데 이것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게 크게 호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호재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고용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오늘 제가 내일 설명을, 우리 셀터 수급할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행히 이제, 나스닥이 떠서, 그죠? 다음 주 우리 시장도 상승 분위기 이어갈 것이고, 다음 주에 셀터는 좀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분 좋게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하는데 지금 제가 요즘 워낙 피곤해서 그런지, 이렇게 햇바닥에 햇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좀 혀가 잘 안 돌아가니까 중간에 좀 하다가 불편하더라도, 잘 이해해 주세요. 자, 2023년은, 3년의 주식시장은 이제 증권사들은 항상, 연초, 연말 되면 이제 올해 시장을 전망을 해요. 근데 이 전망이 그동안에 증권사에서 전망을 했지만 맞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시겠죠? 지금도 저는 맞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어쨌든 침체인 거는 맞아요. 침체이기 때문에 올해 저는 대박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에 이제 시장을 보면은 어쨌든 펀더멘탈과 정시의 이제 괴리를 좁히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 하면 기업의 실적이 이제 안 좋기 시작하는데, 그죠? 기업의 실적이 좋았는데 주식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많이 안 빠진 거죠, 그죠? 그 이제 펀더멘탈이 안 좋아, 기업의 실적이 이제 안 좋아지고 있어요.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더 하락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상반기에 상저하고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반기에 어쨌든 미국의 강달러 통화 정책도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제는 또 주가가 막 오르고, 또 어제 그저께는 또 주가가 하락했는데 고용 때문에. 어제는 고용이 좋았습니까? 좋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반기는 조금 주가가 많이 흔들릴 것이다. 그럼 지금 장세를 어떻게 보는가? 요걸 이제 이따가 이해가 좀 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상승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부분의 좀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하반기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에 의한, 지금 주가가 이제 지난해도 하락했던 부분이 금리 인상과 앞으로의 경기 침체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업의 이익도 지금 이제 급속도로, 어제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 발표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또 이런 부분에서의 왜 미리 주가가 선반영이 되었다. 그럼 내년에는 하반기니까 내년을 이제 볼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시장은. 저 내년은 나름대로 뭐 주가도 많이 빠졌고 경기 침체될 부분도 있고 또 하반기 되면 이제 미국의 연착륙이 될 건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이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통화 정책도 이제는 고금리에서 그죠. 높은 금리에서 이제 유지도 유지지만은 좀 이제 낮추지 않을까 그런 이제 뭐 부분이 시장에서는 돌 수 있겠죠. 그래서 또 하반기는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진단들을 합니다. 저도 여기에 뭐 일정 동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상저가 나왔을 때 우리 시장의 이제 하락 우리가 바닥을 대충 점치잖아요. 바닥을 그죠. 그러면 우리 시장이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뭐 IMF가 됐든 또 뭐 미국의 금융위기가 됐든 유럽 위기가 됐든 중국의 그죠 경기 불황이 됐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우리 이 코스피가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글로벌의 이변이 그죠 않는 한은 PR이 한 9배요 미치면 바닥이 나오더라 그죠. 그래서 PR이 10배일 때 코스피가 10배일 때는 한 2100포인트 정도. 지금 한 12배니까 뭐 조금 그 위에 있죠. 지금 1200, 1300대. 그죠? 그리고 이제 퍼가 9일 때는 한 1900대, 1900포인트대. 그러니까 9mm 치면 이제 우리나라 저평가라고 해요. 항상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PR이 한 8.8배 정도면은 한 1840.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장은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어쨌든 상반기에 경기 침체와 더불어 주가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깬다고 하더라도 우리 코스피는 크게 빠질 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정상적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이제 뭐 그러니까 이런 그 코로나 같은 이런 그죠 위기가 오지 않는 한은 미국에 뭐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 한은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따가 이제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코스피에 우리가 삼중고를 보면 결국은 펀더멘탈이죠, 그죠? 펀더멘탈 경기 침체되다 보니까 그럼 결국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4분기보다도 1분기가 더 안 좋겠죠. 그죠? 근데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바닥을 치는 부분은 이제 보통 뭐 2분기를 좀 점치고 있으니까 2분기. 뭐 그때까지 과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오히려 더 좋을 것이고 왜?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을 뭐 누가 그죠? 주식을 쳐다보겠습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들 쳐다보죠. 그래서 더 오히려 시장이 가는 종목들은 그게 이제 과거의 사례도 그런 사례가 나타났으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23년도는 이제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만 하더라도 뭐 하반기 가면은 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죠? 정책 변화가 있지 않을까 했지만은 여전히 고금리를 유지한 상태고, 일단 2024년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수급 그렇고 그럼 지금 시장의 가장 이제 큰 부분의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일단은 미국의 경기 침체인 부분에서 이걸 이제 연착륙을 시키느냐 그게 주식시장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죠. 고금리 속에서 주식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어쨌든 위드 코로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다 풀어버리잖아요. 그죠. 지금 중국에 오늘부터인가요? 또 더 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격리도 이제 하지 않고 그 부분하고 지금 이제 미국의 물가보다도 오히려 유럽이 물가가 더 높게 지금 나오는 게 뭡니까? 이 러시아 이 전쟁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그죠? 그 미국은 이제 어느 정도 물가가 좀 정점을 보이고 이제 내려가는 추세인데 유럽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왜? 뭐 때문에 그래요? 전쟁 때문에 에너지, 응? 에너지가 물가를 많이 끄잡아 올려버렸잖아요, 그죠? 미국도 초기에는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제 올해 어쨌든 뭐 휴전이 되든 종결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죠? 하반기에 좀 잡히지 않나. 이제 그런 쪽에. 그러니까 큰 축으로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 부분과 연관되는 이제 올해 시장의 이제 상황을 보면 첫 번째는 미국의 강달러가 정점을 찍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뭡니까? 이제 뭐, 1200원대, 1300원 깨고 내려왔잖아, 오히려. 그쵸?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또,
위기에 대한 이런 감은 사라지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당분간 고금리는 유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고금리는, 그죠? 그래서 오히려 더 시장은 또 리프트 피프티 장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뭐 경기 침체, 응? 지금 당장 벌써 삼성전자 실적이, 그죠? 뭐 반토막이 나버리잖아요. 기업 실적에 당연한 부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시장 현 장세를 우리가 진단을 해보면은 지금은 유동성 장세의 역유동성 장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 그죠?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전개되었고, 그래서 코스피가 뭐 1,400, 1,500에서, 그죠? 3,000, 뭐 2, 300, 500까지 갔던 그런,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유동성,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장세가 작년에는 뭡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주가가 급락을 하는 역유동성 장세가 전개가 되었어요, 그죠? 그럼 과연 2023년은 어떤 장세가 되느냐? 중요하지 않을 수 없죠. 일단은 2023년은 뭐, 올해는 경기 침체와 이제 역실적 장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이제 막 나가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어쨌거나 더, 이제 그동안에는 이것저것 다, 작년에는 이것저것 다 빠졌잖아요. 삼성전자도 빠지고, 하이닉스도 빠지고, 셀터도 빠지고, 뭣도 빠지고, 그죠? 다 빠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나마 이제,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2차 전지 쪽만 살아남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올해 장세는 오히려 이 실적 장세가 실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금융 장세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이제 반대로 역실적 장세니까 시장은 그렇게 썩 좋지 않겠지만은 실적이 안 좋은 놈들은 더 이제 타격을 받겠죠. 그죠? 주가가 올라가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장세. 그래서 2023년도에는 리프티 피프티 장세, 가는 종목만 가야 한다. 과거에 미국의 1970년도에, 그죠? 좋은 종목, 가는 종목들만 계속 가더라. 시장은 안 좋은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장은 안 좋은데 가는 종목은 계속 간다는 뜻이니까 그 가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 강의는 제가 뭐 유료로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저도 토요일 날 시간을 내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강의 들으면서 또 공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토요일 이런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더 저는 기억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첫 또 시작되는 유료 강의니까, 강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2만원. 그죠? 날 따뜻해질 때까지는 여러분도 공부도 좀 하고, 저도 공부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유료 강의 후원 계좌는 우리 은행, 뭐 이제 다 아시죠? 1002-1663-313136 예금주는 셀트건 이렇게 해서 대머리 되지 마시고요. 올해 대머리 되면 안 좋잖아요. 그죠? 후원 강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과거에 옛날에 지금 이런 시장이 전개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과거에 이 데이터를 한번 또 끄잡아 봤어요. 이게 이제 리프트 2020라고 그때 표현을 썼었는데, 뭐, 미국은 50종목이지만 우리는 한 20종목. 그래서 저는 올해 한 20종목 정도는 말 그대로 또 큰 시세가 나오는 그런 장세가 아니겠나. 과거에 그런 이제 부분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건종호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모바이스 대표. 제가 건종호인데 기자가 참, 건종호가 뭡니까? 건종호인데, 그죠? 이게 이제 이것도 뭐야. 그냥 자기는 이제 성장주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물량주라고 제가 적었어요. 성장주가 뭐 되겠어요? 이런 게 시장이 안 좋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나 봐. 그죠? 그래서, 이게 전달을 똑바로 해줘야 되는데, 이름도 잘 전달을 못 하면서. 그래서, 아무튼,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 내용.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근데, 그거에 이제 앞서서, 자, 지금 시장을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지금 시장을 역금융 장세의 역금융 장세입니다. 지금 그 작년에 돈이 빠져나가는 장세였죠. 근데 그 장세에 올해 1월달부터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을 막 사들어오잖아요. 외국인들은 어제 TV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보편적으로 단기 매매로 해서 자금이 들어오면 한 3조 원까지 들어와요. 그럼 지금 한 1조 얼마 정도 들어왔죠. 앞으로도 그 정도는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럼 주가가 올랐던 만큼도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단기 매매, 단기 초기니까 쇼커버 앤더 단기 매매가 되는 거야. 단기로 들어오니까 또 쇼커버 한쪽을 쇼커버 해버리는 거고, 신규 단기 매매는 유입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뭐냐면 역금융 장세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걸려들면 역실적 장세.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이 나타날 거예요. 그죠? 벌써 LG전자가 뭐, 영업이익이, 4분기 영업이익이 뭐 500몇 억이요? 놀랬습니다. 저도 보고, 그죠? 근데 올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올해 특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대박이 난다는 뜻이에요. 왜? 그쪽으로 펀드든 대행들 더 움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셀트가 지금은 비리비리한가요? 그죠?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요 반등, 지금이 요 반등이 나오는 거야. 이 반등에서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헤쳐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장세는 역금융 장세의 반등 장세다. 그게 1월달까지 될지 2월달까지 될지는 모르겠다. 자, 그런 부분은 또 제가 셀트 또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역실적 장세가 끝나는 부분이 언제일까? 그게 이제 올 4분기가 될지 내년 1분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시작을 다시 또 큰 장이 온다. 그죠? 큰 장이.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종목도 보면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 역실적 장세의 이제, 바로 초기가 바로 이거였죠. 지금 삼성전자가 뭡니까? 지금 삼성전자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죠. 이거는 역금융 장세의 반등을 보시는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가 뭐 앞으로 좋을 것이니까 막 사는 게 아니고 바닥이니까.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거 이해 잘 하셔야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에 있어서 또 셀트에 있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3분기에 매출도 물론 좀 줄었죠. 3분기에 매출도 76조 7,800억이었으니까. 그죠? 근데 4분기 예비 실적이 70조예요. 매출도 줄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영업이익이죠.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 잠정치가 4조 3천억이에요. 3분기에 10조 8,500억이에요. 2분기에 14조 900억이에요. 14조, 그러니까 15조, 13조, 14조, 14조 하던 회사가 작년에 3분기에 10조를 하더니 4분기에는 급감이죠. 과거에 아마 삼성전기 2008년도인가 9년도인가 그때 한번 분기 영업이익이 적자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삼성전자를 타면서 다른 기업들도 대부분 LG전자도 또 나왔지만은 그죠? 그럼 이제 올해 실적이 그나마 크게 떨어지지 않을 그런 대기업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는 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제가 2017년도, 16년도 우리 시장에, 그죠? 시장이 안 좋았을 때, 15년도 안 좋았을 때, 그럼 그때는 시장이 어땠는가? 또 그때는 어떤 종목이 못 가고, 시장이 올랐는데 못 가고, 시장이 올랐는데 가는 종목이 뭔가? 그 부분만 딱 여러분들 확신하면 2023년도 시장은 별로 안 좋지만,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크게 빠질 거 없다고 그랬죠. 왜? 우리 시장은 PER, 퍼, 아무리 안 좋아도, 그죠? 구미 치면 바닥이에요. 대바닥이에요.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기 앞서서 우리 이거 볼게요. 미국 시장을 먼저 한번 봐야 돼요. 자, 미국이 사실은, 지금 미국 나스닥이 13년 상승했어요. 다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죠? 2009년 미국 금융위기부터 21년까지 상승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22년도에 주가가, 그러니까 작년이 이제 역금융장세가 그랬잖아. 돈 빠져나가는 장세. 그러니까 역금융장세에서 지금 이제 이번 지금 1월달 오면서 미국은 어떻게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역금융장세 반등. 그죠? 그러면 이제 나스닥은 당분간 이 고점이 상투가 되겠죠. 영원히 아니고요.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응? 그러면 지금 나스닥이 13년 상승을 특히 앞에 제가 유동성 장세가 표현을 한 게 2020년도에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했으니까. 그 후에 주가가 지금 10,000포인트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거고. 결국은 뭐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런 10,000포인트를 깬다고 보고 있으니까. 자, 미국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을 보자고요. 우리 시장을. 자, 미국이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우리는 많이 올랐습니까? 전혀 오르지 못했어요. 미국이 2009년부터 계속 달려나갔죠. 근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뭡니까? 2009년도에서 2011년까지 한 2년 오르다가 그때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
2012년부터 16년 5년 동안 지수가 1850에서 2100포인트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5년 동안. 그죠? 미국은 5년 동안 막 사상 채울까 하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작이 2020년대에 위기만 하면 크게 흔들었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 PER, 그러니까 1850대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이 PER로 한다면, 퍼로 한다면 8.8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 이하면은 완전 저평가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은 여기를 크게 미국이 나스닥이 10,000포인트 깨고 내려가도 우리는 여기 깰 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저는 미국 시장이 모르겠어요. 나스닥이 1차적으로는 9,000까지는 기본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올 상반기에, 그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시장은 말 그대로 2,000원 살짝 이어팔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뭐 미국이 이렇게 빠지고 우리는 뭐 많이 올라가. 근데 이제 우리는 크게 나쁘지 않은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 수급적인 정황에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요렇게 보는데, 과연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 뭐냐면, 자,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렇게 지수는 올라오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코스피가 좀 올라가잖아 또 내려가겠죠. 오르고 내리고 하겠죠. 그러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과정, 과연 2014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에는 가면 주가가 급등한 대박 내는 종목이 없었을까? 또 반대로 2017년도에 이게 시장이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 갔는데 그러면 모든 주식이 다 갔을까?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거기에 기준이 뭔가? 그죠? 바로 성장과 실적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2023년에 여러분들 성장과 실적이 좋다는 건가? 올해만 실적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좋아질 수 있는 기업, 작년만 좋은 것이 아니고 올해도 좋아질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이 과거에도 보니까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실적이 상투친 종목은 시장이 올라가도 절대 주가가 올라가지는 못했죠. 그걸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메디톡스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과거에, 그러니까 제가 부르면 빼고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4만원대부터 있던 주식이에요. 2013년도에요. 그죠? 근데 2014년도, 15년도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4만원짜리가 10배. 2015년도까지 2년 동안 10배, 40만원까지 갔어요. 그럼 메디톡스 잘 아시죠, 여러분들? 항상 이제 과거에 제가 메디톡스를 말씀드렸을 때 뭡니까? 영업이익률 자체가 셀트가 그 당시 50%, 영업이익률이 50%, 응? 메디톡스가 70%. 항상 1등 했던 기업이에요. 고성장을 할 때였으니까. 보톡스. 그죠? 바로 이 주식, 그럼 이때 시장이 좋았습니까? 전혀 안 좋았죠. 앞에 봤잖아요. 2012년부터 16년, 5년 동안 박스권이었잖아요. 결국 이 주가가 70만원까지 갔습니다. 자,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장세 속에서, 지금 뭡니까, 그죠? 시장이 좋아요? 좋지 못해요. 올해 좋아요? 좋지 못해요. 이때도 그랬어요. 자, 그럼 결국 이 주식이 그냥 갔나요? 메디톡스가 그냥 갔습니까?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면서 달려간 것이고, 두 번째 종목이 바로 컴투스예요. 컴투스가 2012년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이 주식이 본격적으로 2014년도에 16,000원, 2만원 하던 주식이, 그죠? 1년도 안 되지. 1년이 뭐야? 주가가 무려 17만원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럼 컴투스는 왜? 적자이던 기업이 영업이익이 2014년, 15년도에 얼마까지 늘어났습니까? 영업이익이 1,500억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갔던 종목들, 못 갔던 종목들, 결국은 뭘로? 성장과 실적으로 판단한 거죠. 시장 좋지 못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실적이 뭡니까? 정체돼 버리니까 어떻게 주가가. 그죠? 그래서 항상 이 회사의 고점은 뭐야?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천억, 3천억 가면은 모르는데 그렇게 뭐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한계 기업. 근데 여기서 이제 적자 있는 기업이 이렇게 한날에 그냥 200억, 500억, 1000억 이렇게 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보면, 자, 이거는 뭐냐 하면 한미약품이에요. 한미약품 잘 아시죠? 한미약품은 결국은 뭐 기술 수출이잖아요. 한미약품이 이때 2015년, 16년도 이때 한미약품이 처음으로 아마 영업이익이 한 2천억 갔을 거예요. 그죠? 2,300억인가요?
이제 앞으로 한미약품이 영업이익을 2,300억 내겠습니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응? 무슨 말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절,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런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실적이 좋아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더 주가가 급등을 하더라. 이걸 보여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올해 셀트리온의 실적을, 그죠?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급증하지 않았죠. 올해는 영업이익 자체가 급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그동안에 주말에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든지,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뭡니까? 이건 현대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을 제가 왜 또 보여드리느냐. 자, 현대차가 2009년도 10년 시장 좋을 때 주가가 급등을 했죠. 이때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낸 때가 2012년 13년도예요. 왜? 미국에서 그 당시에 환율도 급등을 했고 미국 시장에서 좋은 그런 상황. 근데 그 이후에 2014년 고점 이후에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죠? 12년 그나마 이 회사가 실적이 좋으니까 2013년도도 버틴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시장이 하락을 하고 못 가면서 이 회사가 뭡니까? 점진적으로 뭐가 줄어요? 영업이익이 주니까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그죠? 2015년, 2016년, 2017년도.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2017년도에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가죠. 왜? 영업이익이 실적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현대차마저도 2017년도에 못 갔어요. 그리고 계속 못 갔잖아요. 그쵸? 계속 못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18년도, 19년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예요, 이제? 이거는 다 유동성으로 올라온 거니까. 자,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죠? 자, 현대중공업도 2000 15년, 16년, 17년, 18년. 이건 계속 앞으로 영원히 못 가잖아, 지금. 현대중공업은. 근데 현대중공업이 과거에 2006년, 7년도에 급등했던 게 뭐예요? 적자이던 기업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니까. 적자이던 기업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니까. 언제? 2010년, 11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응? 영업이익이, 매출이. 근데 그 이후에 계속 감소하고, 이제 뭡니까? 이쪽은 이제 뭐, 앞으로 성장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럼 갔어요? 못 갔잖아요. 자, 그럼 또, 그러니까 2017년도, 18년도에 대세 상승인데도 얘는 못 갔잖아요. 현대차도 못 갔죠? 포스코는 못 가요, 그러면? 자,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도 중국의 양적 완화 때 움직였지? 갔어요? 못 갔죠? 앞으로도 가겠어요? 못 가요. 그쵸? 그럼 포스코가 못 갔습니까? 그 당시에? 이건 뭐예요? LG화학. 자, LG화학도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갔어요? 못 갔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안 좋은 주식들, 여러분 대충 아시죠? 뭐가, 어떤 종목이, 어떤 산업이, 어떤 업종이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거. 그죠? 시장이 안 좋아도, 물론 우려가 크게 빠지진 않겠죠. 시장이 조금 반등을 주면 또 반등을 한번 주겠죠. 그럼 앞에 제가 봤잖아요. 실적이 좋은 놈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 그 부분을 한 번 더 뒤에 또 확인시켜 드릴게요, 제가. 자, 이 종목은 하이닉스죠. 자, 하이닉스가 2016년도부터 그러니까 2016년도 하더라도 2만 3만 원 했었잖아요. 이때만 해도 뭐 영업이익이 1년 영업이익이 1조, 2조 그랬었잖아. 그죠? 응? 지금은 분기에 3조, 4조 분기에 이렇게 영업이익을 내버리잖아. 근데 그때 이 하이닉스가 대세 상승의 이 주식은 어때요? 주가가 얼마에서? 2만원, 3만원에서, 그죠? 2만원, 3만원에서 주가가 10만원까지 갔잖아요. 10만원 근처까지. 그죠? 왜? 실적이 확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제 2017년도, 18년도에 실적이 좋은 삼성전자 반도체, 하이닉스, 걔들은 갔지만은 현대차, 포스코, 현대중공업, 뭐죠? LG화학, 이네들 갔습니까? 전혀 못 갔어요. 그때 가는 주식들이 뭐예요? 셀트리온도 갔죠. 왜? 실적이 사상 최고를 냈으니까. 실적이 좋은 주식들은 대박이 났습니다. 그때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시장이 상승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리프트 피프트, 이런 리프트 피프트,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 15년도를 우리는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급등을 한 앞에 컴투스든 한미든 뭐 메디톡스든 기타 그런 주식들은 뭐야? 실적이 별로 안 좋았던 기업들이 실적이 팡팡팡 좋아지니까 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에 또 더 좋아지니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죠? 자, 이긴 삼성전자도 2010년도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왜? 실적이 또 사상 최고가를 만들어 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 안 좋아요? 자, 지금 잘 버티고 있죠?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어쨌든. 근데 실적이 이제 올해 실적이 안 좋은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냐, 그러면. 지금은 역금융 장세에서 반등. 외국인들의 단기 매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쭉 말씀을 드린 내용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올해는 리프티, 피프티 장세예요. 그 리프티, 피프티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실적이에요. 성장이에요. 실적이 올해 그냥 깜빡 좋아지는 실적? No. 내년에도 좋아질 수 있는 실적. 그 기업은 올해도 대박이 난다. 그죠? 그 사례를 보니까 과거에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주식시장이 박스가 그냥 꽉 갇혀가지고 못 가는 그런 장세에서도 1000%의 수익이 나오더라. 그게 바로 보니까 컴투스고 적자에 든 기업이 영업이익을 1,500억을 내더라. 메디톡스고 영업이익률이 70%가 되더라. 맨날 1년에 뭐 1,000억도 못 벌던 회사가,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기술 수출을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2,000억이 되더라. 한미약품이고. 그리고 또 몇 년도? 2017년도에 대세 상승으로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갔는데, 그죠? 갔는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가는데 현대차나 포스코나 현대중공업이나 기아차나 LG화학이나 이런 애들은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전혀 못 가더라. 그죠? 자, 그러면 2024년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역금융장세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새로운 산업. 전기차 산업이 새로운 산업이잖아요. 막 실적이, 포스코 케미칼이 막 실적이 퐁퐁 나오니까 막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 2차 전지 전기차, 그죠? 보십시오. 저는 이제 그 압축은 됩니다. 종목이 압축. 리프트 피프티니까. 작년에는 그냥 2차 전지 하면 다 떴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야. 올해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바이오광을 할 시간이 없겠다. 다음 주에 제가 날 잡아서 바이오광 할 건데, 바이오라고 해서 이제 과거에는 같이 움직였잖아요. 신약 움직였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압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신가치 투자라는 게 3등에 있는 주식은 여러분 지겹잖아요. 저는 3등부터 종목을 발굴을 합니다. 여러분들 2등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중소장기 투자자들 1등에 있는 주식만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년에 시장 좋아지겠지. 하반기 좋아지겠지. 지금 삼성전자 많이 빠졌으니까 사놓자. 왜? 우량하니까. 부도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뭡니까?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2017년도에, 16년도에, 현대차, 부도 나겠어. 차 많이 팔리겠지. 현대중공업 한때 좋았잖아. 포스코 케미칼 한때, 포스코 좋았잖아. 이런 주식 사놓자. 1년 동안 수익이 한 개도 안 나오잖아요. 올해 그런 장세야라는 뜻이야. 그래서 올해 여러분 종목을, 그죠? 아무 주식을 들고 그렇게 하면 수익 날 것 같죠?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하나,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시간이 또 많이, 너무 강의 오래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지겨울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또, 계약을 하고요. 자, 2023년은요, 그냥 리프티, 피프티 장세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리프티, 피프티. 그러니까, 가는 장만 가는데, 저는 이제 더 좁혀서 리프티 20.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도 압축하라고 그랬죠. 작년처럼 막 벌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만큼 돈이 없으니까, 시장에. 그래서 전기차. 그 다음에 이제 애플카. 그리고 위드 코로나의 중국 관련주들. 중국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산업도 있어요. 그죠? 거기에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뭐 신재생 부분도 보니까 제가 실적 올해 보니까 좋은 거 괜찮게 있더라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슈 부분에서는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그리고 바이오도 기술 수출 제약 바이오, 성장주를 선별해야 돼요. 바이오 함부로 손대면 큰일 나요. 그래서 2023년은 여러분들 경기 침체와 실적 부진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니까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을 건데 실적이 안 좋은 주식을 여러분들 우량주라고 해서 대형주라고 해서 쥐고 있으면 그죠? 말 그대로 평생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걸 제가 2017년도에 저가 오를 때 현대차가 못 간 이유 현대중공업이 포스코가 보여드렸잖아. 그죠? 반대로 실적 호조를 보이는 성장주는 대박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은 주식을 아는 사람들은 프로들은 대박을 내는 장세가 되고요. 그죠? 왜? 중간에 빠지면 반등 그런 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또 지금은 단기 부분에서도 그죠? 또 뭡니까? 역으로 실적이 좋은 주식들은 대박이 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컴투스처럼 그죠? 메디톡스처럼 과거의 셀트처럼 결국은 공통점은 뭐예요? 실적과 성장이에요. 일시적인 실적은 아니겠죠. 그 대박 기회 거기에 셀트가 포함될 수 있을까? 그동안 강의를 들었다면 여러분들 어떤 판단하고 그 요 뒤에 거는 요거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22분이니까. 자, 요 리스트 바이오 중에서 제가 몇 종목을 이렇게 몇 종목이 아니고 좀 올해 가능성이 있는 그 부분을 한번 봐봤고 바이오. 그리고 이제 이건 실적이에요. 실적인데 이건 이제 순이익 그러니까 2023년도하고 4년도 순이익 좋은 기업들 뭐가 있는지 또 성장률 그죠? 좋은 기업들 뭐가 있는지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셀트리온도 있고 LG화학, 뭐 삼성 SDI, 또 뭐 호텔신라, 현대미포, 뭐 LG에너지 그죠? 쭉 이렇게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종목들 쭉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쪽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보면 자 이쪽에 이제 이게 이제 순이익 그러니까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순이익 그리고 이제 순이익의 성장률 2023 올해 내년 여기서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과 순이익의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해 대박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부분을 여러분들 조금 몇 개를 말씀드리고 진행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요 시간이 좀 많이 좀 흘렀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바이오 부분과 기업 부분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 셀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셀터 연도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요 부분을 지금 역금융 장세에서 반등 장세다. 요 부분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일은 수급으로 또 미국 시장과 더불어서 또 뵙도록 하고 셀터가 또 이번 주 수급이 상당히 괜찮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도 무료 강의는 없다. 특강은 그죠? 대머리 된다. 그래서 아무튼 특강비 아까 위에 올려놨잖아요. 그거 하시고 내일 수급은 무료다. 아시겠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성장주 셀트리온 그래도 화이팅입니다.